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하의 쏙 점입니다. 지수사께의 짝을 이루는 궤는 수지빗개입니다. 이것을 도전께, 종께라고도 합니다. 지수사께는 구이효가 주축이 되어 전쟁을 하는 궤입니다. 수지빗개는 전쟁에서 이겼으니 나라를 재건하는 데 힘을 합치는 뜻이 있습니다. 지수사에서 순한 곤깨의 상을 백성으로, 험한 감깨의 상을 군사로 보고 순함 속에 험한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주로 지수사께는 각 효에서 전쟁으로 볼 수 있는 장수들이 각각의 처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지빗개는 땅 속에 감추어진 물이 드러나 있는 상입니다. 드디어 나라를 재건하고 강건중정한 인군이 백성을 포용하는 의미입니다. 수지빗개는 전쟁에서 이겼으니 나라를 재건하는 데 힘을 합치는 뜻이 있습니다. 지수사에서 음양이 모두 바뀌는 배합궤, 전병궤는 천하동인궤로 해가 하늘 위로 떠오르는 상이니 만물이 활동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터에서 서로 모이는 상입니다. 지수사께에서 강한 구이효가 많은 양효를 이끄는 것처럼 천하동인궤로 유순중정한 육이효가 중심이 되어 양효들이 힘을 합치는 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궤는 그 뜻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수사궤의 진행 과정을 보는 혹궤는 지뢰복궤로서 전쟁을 왜 하는지 그 의미를 말합니다. 부당하게 빼앗겼던 땅을 찾으려고 하거나 잃어버렸던 백성의 권리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전쟁으로서 평화 시절로 회복되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궤명이 회복할 복자로 지뢰복궤입니다. 석계전에서 사는 무리이니 무리는 반드시 서로 돕는 바가 있으니 8번째 수지빗개로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수사 외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지수사께 육사효의 효사는 육사는 사좌차이니 무구로다. 군사가 진영으로 물러나는 것이니 허물이 없도다 라는 뜻입니다. 육사는 자리에 음효가 앉았으니 특정한 자리입니다. 비록 재질은 약하지만 바른 자리를 얻었으니 자신의 처신을 아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진격할 때와 후퇴할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육사는 중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비도 응도 없습니다. 따라서 물러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육사효 곤깨가 감깨의 험한 속에 있지만 밝은 지혜로서 분별하여 물러나는 것을 궤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좌차는 좌는 왼쪽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으로 양기가 시작되니 만물을 생하는 의미가 있어서 문관의 의미입니다. 우는 오른쪽 방향으로 태양이 지는 방향으로 음기가 시작되니 만물을 죽이는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무관입니다. 군사의 무리는 무관으로 오른쪽을 주장하지만 나아가지 못할 차를 쓰게 되면 왼쪽으로 돌아서는 것이니 진영에서 물러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역량을 알고 처신하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수사께 육사효가 동하면 뇌수획궤가 되는데 막혀있던 일들이 얼음이 녹듯이 확 풀려서 해결되는 뜻과 함께합니다. 지수사께 육오효의 효사는 육오는 전유금 이어든 이집언하니 무고일이라 장제 솔사이니 제자이 여시하면 정이라도 흉하리라. 육오는 밭에 새가 있거든 말을 받드는 것이 이로우니 허물이 없으리라.
장자가 군사를 거느릴지니 제자가 여럿이 주장하면 바르게 하더라도 흉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6.5는 인군의 자리이기는 하지만 음효가 양자리에 앉아 있으니 뜻은 강하지만 스스로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응이 되는 구이효에게 전권을 위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유금에서 전은 밭인데 곤깨의 개상에서 나온 것이고 금은 날짐승 금, 새금으로 곤깨가 동하면 감깨가 되는데 감깨의 전변깨가 리깨가 숨어 있으므로 괴상에서 새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또 지수사께 6.5효가 바뀌어 내호깨가 산례이깨인데 간깨가 산이고 진깨는 나무 숲이니 산과 숲 속에 곡식을 해치는 새가 날아든 것입니다. 즉 이민족의 침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집원에서 어는 내옥계, 산례이깨에서 말하는 입모양의 괴상이 나옵니다. 인군이 명령을 내린 것을 구이효가 잘 집중해서 명을 받드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6.5효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구이효 장수를 가족처럼 믿음직한 맏아들처럼 직접 명령하여 군사를 이끌게 하는 것이니 이 두 효의 정응 관계에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진영을 물러나는 육사효와 일사불란하지 않은 육삼효를 가리키는데 자질이 안 되는 소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신은 육삼, 육사효 등의 여럿이 전쟁을 참견하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격으로 바르게 하려고 하더라도 전쟁에서 패전하는 것이니 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비상시국에 인군의 위치에서 강건중정한 구이효를 지지하여 병권을 제대로 위임해야 그 의리에서 장자의 공을 이루게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지수사께 6.5효가 바뀌면 중수감깨이니 험중한 상이 겹쳐 있는 모습이나 전쟁의 험난함이 함께 통합니다. 지수사께 상6효의 효사는 상6은 대군이 유명이니 개국 승가의 소인 물룡이니라. 대군이 명을 두미니 나라를 열고 가문을 잇는데 소인은 쓰지 말지니라 라는 뜻입니다. 상6은 지수사께의 마지막 효로서 공깨의 유순한 괴가 간깨로 변하여 종시를 이루어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국가 건립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자신들이 세운 공로만큼 농공 행상을 하는 자리입니다. 대군 유명은 전쟁이 끝난 후 농공 행상으로 인군이 그 공로에 합당한 명을 내리니 강깨에서 마치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국 승가는 제후에게는 개국을 명하고 경대부에게는 승가하여 새로운 국가의 국정을 참여하도록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즉 전쟁이 끝나면 새로운 국가가 건립하게 되는데 이것은 강깨에서 시작을 의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소인 무룡은 전쟁에서 영웅이라도 정치를 할 수 없는 소인배라면 물질적인 보상으로 끝내고 등용을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수사께 상6효가 바뀌면 산수몽깨가 되는데 산수몽깨에서 어리고 목매함을 깨우치듯이 지수사께에서도 전쟁을 끝마치고 건국을 하는 입장에서 목매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뜻과 통합니다. 송나라 태종 때 2번을 승상에 오른 여몽정 선생은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파요부는 그의 입신 과정을 서술한 자전적인 글입니다. 특히 내용 중에서 운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군자도 시운을 잃게 되면 소인 아래에서 몸을 굽힌다. 하늘도 때를 얻지 못하면 해와 달이 광채가 없으며 땅도 때를 얻지 못하면 초목이 자라지 않는다. 물도 때를 얻지 못하면 풍랑이 일어 잔잔할 수 없으며 사람도 때를 얻지 못하면 유리한 운이라도 뜻이 통하지 않는다. 여몽정 선생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옛날 내가 낙양에 있을 때 하루는 절의 차가운 방에서 하룻밤을 투숙하게 되었는데 혹겹에 베옷으로는 몸을 가릴 수 없었고 멀건 죽으로는 그 배고픔을 이길 수가 없었다. 이때 윗사람들이 나의 무능함을 미워하고 아랫사람들도 나를 업신여기며 압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다 나를 천하다고 말한다. 이에 나는 말하기를 이는 천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운이며 또한 천명일 뿐이다. 그 뒤 나는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이 극품에 이르러 지위가 삼공의 반열에 올랐다. 직분은 만조 백관을 통솔하고 탕관 오리를 징벌하는 권한을 잡았으며 밖으로 나아가면 채찍을 든 장사들이 호위하고 집으로 들어가면 미인이 시중을 들어준다. 입는 것을 생각하면 능나 금단이 쌓여 있고 먹는 것을 생각하면 산의 진미가 가득하다. 이때 윗사람들이 나를 총애하고 아랫사람은 나를 옹호한다. 사람들이 다 우러러 사모하며 나를 귀하다고 말한다. 이에 나는 말하기를 이는 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운이며 또한 천명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대저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부귀만을 받드는 것은 옳지 않으며 빈천함을 업신여기는 것도 또한 옳지 못하다. 이는 천지가 순환하면서 마치면 다시 시작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라고 파요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니 맹자의 글이 떠오릅니다. 맹자께서 인간의 삶은 명이 아님이 없으니 순리로서 바르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며 하고자 함이 아닌데도 이르러 오는 것은 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두고두고 되새김질할 만한 글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송하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